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추가 반등이 이어졌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반등이 나왔고, 해외 시장은 폭풍 전야처럼 별일 없었지만 별일 있을 것 같이 마감이 됐죠. 이 길 잭슨홀 미팅이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리포트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시장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월요일 장 마감 때 인위적으로 콜 눌림이 조정을 주면서 월요일 미국 시장이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화요일은 장 초반에 한국 시장에서 강력한 환매 시세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410선 이상은 높은 확률로 넘기겠지만 412선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됐는데, 점심 12시 30분에 고점 412.65를 기록하면서 생각보다 환매 시세가 크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는 생각보다는 얼마 들어오지 않았죠. 전일에 이어 오늘도 장중 외국인이 선물 매수는 6천억 넘게 좀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막판에는 현선물 스위칭이 나오면서 지난 19일과 20일이 언더슈팅이 해소되는 수준이 그런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동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시장이 고점을 치는 12시 30분까지 꾸준히 들어온 이 비차익 매수 2천억도 시장을 들어올린 동인이겠지만, 오늘 기관들은 차익거래 위주의 시장 대응을 했고, 어제는 좀 적극적으로 현물을 샀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죠. 물론 연기금이 주식을 720억가량 매수한 등 전반적으로 증시에서는 그냥 소극적인 매수가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당긴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 그리고 개인이 풋옵션 매도라고 봅니다. 우선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콜옵션을 대량 매수를 했는데, 이 월요일 해외 시장도 콜옵션 폭등이 나오면서 감마가 살아났었죠. 외국인들도 같은 것을 기대하고 콜옵션을 대량 매수해서 선물 매수만이 아니라 콜옵션 매수로 상방을 커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풋옵션 매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97억이나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상 초반의 상승을 개인들도 기대하고 따라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메모십 회원들께는 제가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풋옵션 매도로 따라가야 되는데, 외가격은 생각보다 덜 빠질 것이고 최소한 등가격 부근이 델타가 높은 옵션들을 패야만 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죠. 물론 저는 411선 이상이면 장중 풋매도는 충분히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고 풋매도를 일찍 청산하거나 하지만, 시장에서 크게 플레이하고 있는 개인들은 지난주 목, 금에 매수했던 이 등내가격 풋옵션들을 오늘 손절매하고 외가격 풋옵션도 똑같이 매도를 해서 레이쇼 스프레드의 정석 대응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풋 97억 매도는 지난주에 매수한 풋옵션들이 반토막이 난 것인데 며칠 사이에 100억을 깨먹은 거예요. 외관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 바깥에 풋옵션들을 매도한 것은 지금 평가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 금에 풋옵션을 롤링다운만 한 것이라서 그 롤링다운 한 것에 대해서 외가격은 그대로 그냥 찌그러지게 내버려 두고 해지한 것만 그냥 다시 손절해서 청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깥의 외가격을 평가이익은 지금 미실현 이익이에요. 손실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오늘도 외국인들은 개인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죠. 이 개인들이 손절매성 풋매도를 받아준 거야 차익거래일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이 외가격 풋옵션은 매도를 했고 이것을 외국인들이 매수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양매수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개인들은 지난주에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틀 연속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해서 변동성 매도를 또 쌓고 있는 것인데, 물론 미국 시장도 한국처럼 이 V반등을 한다면 개인들이 오늘 한 매매가 성공적인 매매가 되겠지만, 반대로 하락장이 정석대로 움직인다면 오늘 개인들은 변동성 폭등장에서 도망칠 기회를, 마지막 이 기회를 발로 찬 셈이 됩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다시 시장 정리해보면, 그렇게 오전장은 추세적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과 개인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후장은
약간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 점심에 뭐 12시 36분 거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눌리기 시작해서 이 409.60포인트까지 거의 고점 대비 3포인트를 밀어요. 사실 이 정도면 이 윗골이 크게 달고 408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가 좀 더 나쁘다 싶으면 아주 황당한 음봉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2시 25분에 강력한 비차익 매수가 삼성전자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지수를 꾸준히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결국 종가에는 선물을 장중 고가 넘겨서 갭으로 413포인트까지 날려버립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이야 뭐 현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장중에 2% 좀 안 되는 상승을 보였다가 오후장에 눌리려 했는데 마지막에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를 3% 넘기는 양봉으로 마감을 시켰죠. 이렇게 되면 수요일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갭 상승은 당연히 이 매도의 갭 상승이 되죠. 특히 이제 풋옵션 갭다운이 크게 나올 경우에는 이 수요일만큼은 풋옵션 매도를 장중에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상승은 외국인이 콜옵션 환매 그리고 개인이 풋옵션 손절매로 오전장이 올랐다가 오후에는 시세가 좀 정리됐는데 삼성전자 환매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매수 이슈가 나오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됐다. 하지만 그게 시장이 연속적 반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뭐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반등에 실패했으나 그렇다고 뭐 밀리지도 않았어요. 어제 시황에서 이번 미국 시장이 강력한 반등은 그들만이 반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 매도를 며칠 더 보고 나머지를 정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유럽 증시는 정석대로라면 이 월요일에 못 오른 부분을 반영해서 신고가 근접하려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고가가 아니라 그냥 변동성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유로존 경제지표는 딱히 의미 있는 것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 것은 없었습니다. 채권은 조금씩 매도가 쌓이고는 있지만 이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세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통화시장도 오지달러, 루니, 키위 이 정도가 추가 상승한 등 커머디티 통화만 강세였을 뿐 나머지 통화시장은 별 볼 일 없었는데요. 이는 중국에서 거래되는 철광구 선물이 10% 상승을 한 등 커머디티 커버링이 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구리 가격은 톤당 9,500달러에 근접하는 상승을 보였다가 약간 밀려서 톤당 9,376달러로 마감을 해서 사흘간 양봉을 만들어냈고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66달러를 회복하더니 미국 세션에서는 멕시코만 시추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67.8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는 완전 오버슈팅이라고 봐요. 특히 정유시설 화재 같은 것은 시세가 오랫동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65.2달러 이상은 여전히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콜옵션 행사가 66은 그대로 두고 67달러도 프리미엄 2.41포인트에서 신규 매도를 좀 쌓았습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API 원유 재고가 감소로 나오긴 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덜 감소해서 평소 같으면 유가가 좀 더 튈 수 있겠지만 이미 오버슈팅이 시장에 반영돼서 그런지 이 API 원유 재고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될 쿠싱 원유 재고 또한 이 상방 쪽으로의 시세는 지금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이 S&P가 하루 종일 오르지도 또 밀리지도 않는 그런 조용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오르지도 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지적하는 부분이 이렇게 실질 변동성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움직이지만 변동성 지수나 선물은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는데 이러한 괴리가 이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변동성 수치로 시장이 방향성을 프리딕션하는 로직을 수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로직이 안 통하는 것이 애당초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엿장수 마음이에요. 이번에 그 미국 급반등도 변동성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 한참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고가 반등을 사흘 연속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죽은 양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수준에도 시장의 방향성은 위로 더 열려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잭슨홀 미팅 관련 프리뷰 리포트 나온 걸 보면 크게 우려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되
오히려 약간의 이 비둘기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리버스 골디락스라는 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쓰면서 시장이 완전히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취해 있는 시장에 선빵 때리다가 이제 당하면 자기 손해죠. 그래서 저는 아직 뭐 나스닥 매도를 들고 있을 망정 다시 늘리진 않고 있는데요. 저는 잭슨홀 미팅 끝나고 시장이 일종의 안도레릴이 보인 뒤에 더 이상 못 오르면 그때 한번 숏을 잡을 생각입니다. 보통 잭슨홀이 이제 그 수, 목 이렇게 열리는데 이번에는 수요일 하루로 온라인만 열리는 데다가 오전 10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이 파웰이 연설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잭슨홀 연설에 대한 액션이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이어진다고 보고요. 유럽 세션 마감 후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포지션 늘릴 것인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미국 세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제는 구글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반등이 멈추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쉬어갔고 은행주가 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와 파이자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델타 변이 약발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잭슨홀 연설이 비둘기로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미국채도 솔솔 눌려가는 것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개별 종목 중 대잡주의 날이었어요. 게임스탑이 27% 그리고 AMC 엔터가 그 20% 폭등해 짜장면 주식들도 이틀 연속 올라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8% 상승하고 VIP샵도 10%나 올랐습니다. 뭐 말로는 그 아크의 그 캐서린 여사님이 뭐 징동닷컴 ADR을 매수했다고 해서 중국 주식에 대한 이 훈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중국 주식들 손이 안 나가서 그렇지 이번 주 월요일에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확인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상승은 뭐 당연히 예견된 것이었고 하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저는 여전히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야간 선물이 무려 1.55포인트나 올라서 415.55선에 마감이 됐는데 정석대로 접근하면 이 탁치고 선물 매도의 콜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출발을 야간 선물 마감 시즌에서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어제 해외 시장이 별 볼 일 없이 마감된 데다가 전일 선물 마감을 삼성전자 매수세로 인해서 종가 고가로 만들어놔서 추가 상승을 부담스러워할지는 이건 장이 열려봐야 되죠. 그래도 오전장은 분할해서 콜옵션 매도한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시가선 이하로 콜옵션들이 내려가면 외곽역 콜옵션 매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수요일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변동성이 다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곽의 콜옵션들이 빨갛게 되면서 장중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나 시장이 방향성을 갖고 특정 목표에 도달하면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해서 장중 등락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적절한 이익이 확보되면 포지션을 치우고 관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큰 그림으로 봐서 이 415에서 410 구간의 풋옵션은 사실은 내일부터는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는 향후 변동성 증가와 함께 지수가 이번 만기까지 다시 400포인트를 구경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갭상승을 해서 풋옵션들이 죽어 있을 때 풋옵션 매수를 조금씩 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레이쇼 스프레드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보다 변동성 매도를 좀 섞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을 보고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이번 만기까지 415에서 400포인트 다시 한번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약세 스프레드 혹은 단순 풋매수, 대신 외가가 아니라 415에서 410 사이에 그런 등가격 정도로 풋매수를 해서 변동성 매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단순한 방향성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외 시장은 잭슨홀 미팅이 파웰 세션이 미국 세션 오전에 열리죠. 그래서 그전에는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수요일 자체는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정신 못 차리고 올라오면 유럽 세션 마치고 매도 기회를 노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요일은 그냥 보내고 목요일에 나스닥 매도를 추가할 것인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원유는 여전히 65.2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콜옵션 매도를 어제 늘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고 원유 재고 발표 때까지는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아시아 세션에서 기름이 좀 과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뭐 약간은 이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